안녕하세요. 금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납위원을 진행 시 효과적인 대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납위원 대출 시 일반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데 오늘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적금 상품별 대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적금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1년 만기 월 납입액 한도 100만원까지인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신협의 이파란 적금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 가입 혹은 월 납입 한도 무제한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신협의 유니온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전체 적금을 따져보면 첫 번째 적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1년짜리 적금이 많은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품에 따라서 대출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금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금은 예적금 담보대출을 추천드립니다. 적금 금액이 클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적금 담보대출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납위원을 대출로 계획하시는 분은 미리 1금융권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둡니다. 그 다음 선납위원 마지막 입금일에 맞춰 마이너스 통장에서 필요한 금액을 적금 계좌로 바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적금이 만기되면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체하면 됩니다. 정말 간편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1년 100만원 한도 납입적금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적용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회차에 500만원을 입금하면 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웬만하면 500만원까지는 무난히 개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경우 장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1금융권이라서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1금융권에 예적금이 있다면 1금융권에서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적금을 2금융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금융의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2금융 적금담보대출보다는 낮고 2금융 예금담보대출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대출 과정이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훨씬 간단합니다.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면 필요한 날 필요한 금액만큼 적금 통장으로 이체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본인 인증을 하고 몇 단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예적금 담보대출 금액을 받을 입출금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예적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입출금 통장으로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점에 입출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협의 경우 다수의 특판을 가입하기 위해 특판 가입 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면서 특판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받을 시점보다 앞서 다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적금 담보대출 시 따르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제약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마다 제각각이라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신협의 경우 예적금 담보대출 시 해당 지점 입출금 통장이 필요할 뿐더러 한도 제한도 미리 풀어놔야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지점에 따라서 직장인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신청하여 풀 수도 있기도 하지만 거래 실적을 따지고 몇 달 후에 풀어주는 곳도 있어 지점마다 통일이 안 되어 있어 불편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입출금 통장 한도 제한 계좌라도 대출을 받게 되면 입출금 통장의 한도 제한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훨씬 더 현명한 운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협의 경우 예적금 담보 대출할 때
대출 상환을 예적금 만기 시에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을 예금 만기와 동시에 하는 선납위험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매우 불편합니다. 종합해보면 예적금 담보 대출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기준과 정책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다섯째, 이금융 대출은 개인 신용점수 하락을 가져옵니다. 물론 1금융 대출도 개인 신용점수의 하락이 있지만 신용점수 하락에 있어서 1금융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1금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선납이연 시 예적금 담보 대출은 하루 정도 대출을 하고 바로 상환을 하면 내려갔던 신용점수는 곧 회복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금을 갚아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될지라도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금액만큼 대출을 해준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 추후에 더 중요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의 5가지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네 번째 이유 때문에 가능하시면 깔끔한 대출 진행을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 가입한 적금 상품이라면 어떻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기 가입 혹은 큰 금액이더라도 이 역시 신용과 한도가 가능하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진리입니다. 단 개인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천차만별이고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한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도만 허락한다면 예적금 담보대출보다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을 하는 게 더 간편합니다. 단 대출 금액을 포함 총 적금 납입 원금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 때문에 반드시 예적금 담보대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금융권도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제각각이고 신용도에 따라서 제각각이라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최대한 대출금리가 낮은 곳에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입니다. 검색 방법은 네이버 창에 은행 신용대출 금리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화면 아래에 신용대출 금리 정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신용등급을 알고 있을 경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 종류를 마이너스 한도 대출로 입력해 주시면 은행별로 대출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제각각이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기준으로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K뱅크 금리가 가장 낮다고 나옵니다. 결론은 어차피 하루 대출해서 쓰는 돈인데 대출은 간편한 게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